5월 16일 정전 시작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상승이 나왔고, 미국의 이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대선의 표심을 노린 조치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관세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오르긴 했지만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중국도 뚜렷하게 뭐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하지 뭐 보복 관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는 어차피 11월 달 이후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론적으로는 한다. 지금 이렇게 좀 증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된 이슈는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재료가 아니었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 들어서 거의 뭐 처음으로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뭐 사실 3.4%도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를 계속 상향했던 이런 지표가 드디어 이제 뭐 부합했다. 예측치와 실체가 부합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3%대 초반대를 유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정말 소폭, 이게 지금 9월 금리 인하가 동결 가능성이 원래는 40%대였는데 동결 가능성이 24%대까지 줄어들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53%로 좀 급등했다는 점들. 다만 이런 이 C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분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뉴스자 한 줄 나오면 바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대부분의 종목들 거의 한 7대3 정도 비율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여전히 다우가 좀 강세가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한 6대4 정도인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22개, 하락 종목 8개처럼 대형주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점들. 그래서 다우 S&P가 조금 더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빅테크 업종들의 랠리는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형주, 제가 최근에 계속 대형주들이 부진하다,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오기 많이 힘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미국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정치 대형주도 반등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미국이 내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시 개장하면은 미국 야간 선물 지수가 조정 나오는 거 우리 맨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야간 선물 지수를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 오늘 국채금리가 5월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1단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오늘 환율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은,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의 이슈로, 외부적인 이슈로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돌아올 것이냐. 이번 달에만 2조 원 매도 나왔다니까요. 지금 매월 1조씩 그냥 외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1조씩 미국 증시랑 일본 증시로 빠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내 증시 엑소더스라고 죠. 탈출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매월 1조씩 빠져나가면서 지금 5월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나온 금액이 최소 5조 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만 2조 원 나왔는데 과연 뉴욕 증시로 돌릴 수 있느냐. 실제로 국내 증시에 국내 투자자들의 수급을 돌리려면은 금투세라든가 아니면 밸류업의 추가적인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게 금투세 관련해서는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이슈 나오고 있죠. 지금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은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증권사들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최근에 신한에서도 공지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이 정책들이 6월 달에 국회가 이제 개장하게 되면은 그때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이 증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여러분들. 불확실성.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단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건데, 그런 투자자들의 이런 잠재적인 악재가 6개월 뒤에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에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점들도 사실은 충분히 미국의 메리트가 있죠. 똑같은 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금투세에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랑 세금을 똑같이 매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메이저지 않습니까? 메이저.
메이저에다가 주주 환영률도 높고 기업들 돈도 많이 버는 얼마나 그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에 한 투자 메리트가 높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리트 뭡니까? 한국 주식의 메리트 뭐냐? 거래세가 낮고 금투세 같은 거 부과 안 한다. 세금이 그래도 좀 낮으니까 우리나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국민연금도 뒤에서 받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유일한 좀 매수 이런 포인트였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이랑 똑같아지니까 병신이 아니고서는 미국 주식을 하죠. 우리도 빨리 미국 주식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금주세 되면은 부동산 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들의 매도세를 막을 만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6월달 이후에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뭐 꼬우면 선거 익었어야지. 저는 안 찍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 있고, 뭐 전체적으로 골드만삭스가 미국 주식 계속 들고 있어라, 상승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말과 모건스탠리가 미국 오늘의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냉각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실업률도 이제 4%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연체율, 미국도 지금 집값이 문제예요. 근데 공실도 많고, 그래서 미국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카드는 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내비쳤습니다. 3차례는 좀 오버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고금리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다. 요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고금리 익숙해져서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이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금리 낼 수밖에 없는지를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도 미국은 2% 차이 나는데 어떻게 금리 내려요? 우리나라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야 된다. 빨리 금리 인하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이 중국에 했던 관세는 우리 매길 거야 라고 했지만은 언제부터 매길 거야 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럼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에, 역시 미국이랑 그 이스라엘은 혈맹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무기 추가 지원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슬로바키아 총리가 새벽에 총기 피습을 당했죠. 이게 진짜 좀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총기 피살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금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사라예보 사건. 네,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 맞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정치인들이 피살당하는 게 결국에는 전쟁으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우리가 여러가지 이때까지 역사적인 증명으로 확인했어요. 항상 그 전쟁 직전에는 유명 인사들이 암살당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지금 러시아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계속 중국이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국제 정세는 여전히 쉽지 않다. 네, 우리나라는 세우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국가들의 이런 분쟁에 약간 몸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무역 정치화다. 그 대신에 추가적인 보복 관세라든가 이런 것도 안 나오는 이유가 쟤들 결국 뭐 하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외국인 크루즈 단체 여행의 비자 면제, 이건 좋은 이슈죠. 좋은 이슈. 그리고 일본이 최근에 도쿄 뭐 전력 그 후쿠시마 이슈도 있고, 일본 그 네이버 네인에 대한 이슈도 있어가지고, 또 반일 테마주가 또 단간적으로 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여행 많이 가는 국가가 한국인데 일본인데 반일 선동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일본도 열받게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반일이 아니고 일본은 이길 수 있을 만큼 국력을 키우고 정치력을 키우고 외교력을 키우고 기술을 좀 발달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대 당선자 절반이 상속세 완화를 찬성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 뉴스 좀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링크 달아드린 뉴스 여러분들 그냥 달아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링크 달아드리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시면은 좀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네, 아무튼 그리고 증권사에서 금주세 투입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요정시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점들.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지금 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목표가를 향상시킨 것, 그리고 엔비디아 HSBC가 목표가를 무려 $1350로 상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의심하지 마세요. 엔비디아를 왜 의심할까? 이번에 그리고 엔비디아 22 실적 발표할 때도 예상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목표가에 대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의견 보세요. 의견 평균이 $1000야 이미.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사라져야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발 루머가 있긴 한데 저는 그 루머를 이겨낸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도 그 HBM 반도체를 받을 데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 걸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엔비디아가 강세가 나오는 나쁘지 않는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보잉,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오르는데도 뭐가 안 오릅니까? 테슬라는 안 오른다고. 테슬라는 마탱이 같다고요, 여러분들. 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별적 이슈 종목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악재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네, 뭐 큰 이슈는 없다. 보시면은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야간 선물 지수가 좀 많이 중요하다, 미국에. 그리고 자, 정말 중요한 H1B 이제 리보세라니. 와, 이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거의 8년 넘었거든요. 네, 이거 진짜 리보세라니 관련해가지고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아, 올해 했다. 리보세라니로 올해 뭐 주가 거의 200% 넘게 주가 끌어올렸잖아요. 아, 그냥 승인 좀 해줘. 이 정도면은. 여기서 만약 또 실패하면은 이거 한 점만 도망 맞습니다, 도망. 점만 도망 맞기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대체적으로 증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공격적인 매매 한 다음에, 다만 최근 증시 어떻습니까? 계속 순환매 빠르게 돌아가지고 그냥 종가를 유지하는, 캔들을 막대기를 유지하는 증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짧게 매매하면서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